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100년간은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설계 공개. 테슬라 연구원들이 최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배터리 설계를 공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16년도에 설립된 테슬라 고급 배터리 연구부서는 캐나다의 델아우지 대학과 협력해 현재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보다 훨씬 더 수명이 긴 니켈 기반 배터리를 개발했다. 테슬라는 현재 LFP라고 불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배터리는 충전 용량이 20% 이상 떨어지기 전에 약 32만 킬로미터 또는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들은 새로운 니켈 기반 배터리가 이론적으로 에너지 밀도 및 내구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명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원들이 연구한 배터리는 약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자동차 자체의 수명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차체를 바꾼 새 모델의 배터리를 재장착해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배터리를 구축하면 궁극적으로는 제조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020년 9월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100만 마일 배터리 연구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대신 향후 10년간 코발트에서 니켈로 배터리를 전환할 계획을 공개했다. 코발트는 대중들에게 친환경 배터리를 위한 광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코발트 광산에선 아동 노동, 노동 착취 등 인권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지가 콩고민주 공화국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싼 인건비와 부실한 규제 등을 이용해 이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코발트 대신 니켈을 주 원료로 하는 배터리를 연구한다고 발표한 것. 테슬라 연구진이 더 멀리 가는 100만 마일 배터리 대신 더 오래 쓸 수 있는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한 것은 테슬라의 미래 개발 방향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루시드 투자 소식입니다. 루시드 모터스 디스플레이 결함 리콜 조치. 올해만 두 번째.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가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뉴욕 포스트는 이미 한 차례 리콜 결정을 발표한 루시드 모터스가 이날 두 번째 리콜 조치를 취했다면서 디스플레이에 결함이 있는 루시드 에어 전기차 1100대를 모두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루시드 모터스는 지난 2월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 우려를 이유로 루시드 에어 전기차 200여 대를 리콜한 바 있다. 당시 루시드 모터스는 다른 업체에서 조달한 차량 서스펜션의 일부 부품이 잘못 조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품에 결함이 노면 충격 흡수와 제동 기능 불량으로 이어져 충돌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으로 루시드 모터스의 주가는 전일 4% 하락한 데 이어 당일 6% 이상 급락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한편 이번 리콜 결정 배경에는 차량 디스플레이 결함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루시드 모터스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 결과 2022년형 루시드 에어 전기차 디스플레이에서 결함을 발견했다면서 디스플레이와 연결된 와이어링 허니스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경고 등 기어 표시, 속도계 등 중요한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전혀뜨지 않았다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루시드 에어 전기차 1100대를 전부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시드 에어는 루시드 모터스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전기차 기종이다. 미국 현지 기준으로 가격은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베트남서 에어팟 프로2 생산, 탈중국 가속화. 미국 스마트폰 업체 애플이 중국을 벗어나 생산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에서 에어팟 프로2를 생산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전날 공급망 애널리스트 밍치코오는 트위터를 통해 에어팟 신규 모델이 올해 하반기 중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에어팟 프로2 생산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공급망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인프라, 노동력 측면에서 생산 환경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 라인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여전히 일부 제품 생산은 중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 생산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밍치코오는 구체적인 제품까지 언급한 것이다. 베트남은 인도와 더불어 애플 공급망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애플이 생산 다변화를 계획한다면 우선적으로 공장 투자와 생산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이전부터 생산 다변화를 예고했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중국 상하이 등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내리며 공장 생산이 타격을 입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미 삼성 TSMC와 반도체 경쟁 대신 협력. 미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삼성전자, 대만 TSMC와 미 기업들 간의 경쟁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일단 시급한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경쟁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밝혔다.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기술, 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은 한국 및 대만과 반도체 협력에 대해 향후 수요 예측을 본다면 반도체 업계의 모든 주요 기업들과 협력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미 싱크탱크 중 하나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한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지리 경제학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어떻게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삼성이나 대만 TSMC 등의 외국 기업들 간 경쟁이 아닌 협력 촉진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지금의 당면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족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요 예측을 본다면 더 많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모든 수요는 우리가 충분한 생산 능력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느냐는 실질적인 문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한미 기업들이 협력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을 위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게 하고 일종의 자급자족 경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정말로 하려는 것은 동맹 및 파트너들 간 더 많은 회복력과 상호 의존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에 마련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에 투자하려던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포기하고 다른 국가로 옮길 수 있다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경고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수개월 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처를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러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대화한 결과 미국에 투자하고 싶지만 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며 싱가포르와 독일, 스페인 같은 국가의 제조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